자, 이제 110페이지 삼각함수의 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삼각함수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말합니다. 오케이? 걔네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갖고 놀아야 되는데, 갖고 놀려고 그러면 좌표평면에서 갖고 놀아야 되거든요. 알겠죠? 좌표평면에서 갖고 놀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중3 때 공부했던 친구 플러스 좌표평면으로 데리고 오게 되면 누가 x고 누가 y일까? 그 x고 누가 y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그러면 사인이라는 친구도 함수니까 그래프 그릴 수 있고, 코사인도 함수니까 그래프 그릴 수 있고, 탄젠트도 그래프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는 함수의 그래프 어떤 모양인가, 어떤 특징 갖고 있는가, 그때 최대는 어떻고 최소는 어떨까, 이런 것들 공부하러 가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 우리가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를 생각해보면 1학년 2학기 생각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수식에서 옛날에는 방정식 배워요, 부등식 배워요. 중학교 때는 방정식 배우고 부등식 배우고 그 다음에 함수 배웠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오니까 얘네들이 사실은 방정식도 부등식도 전부 함수 그래프로 풀 수 있었죠. 오케이? 구조가 그렇다 보니 이 삼각함수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함수를 먼저 배워. 함수 그래프를 먼저 그리는 방법을 배워. 그래 놓고 이 그래프를 갖고 방정식을 풀고 부등식을 풀고,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셨나요? 자, 그런 스타일로 이제 공부를 하러 간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11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대로 쭉 읽으시면 돼요. 왜? 첫 시간에 설명했던 게 여기 나옵니다. 삼각비의 뜻, 중학교 때 삼각비를 배웠다. 삼각비란 직각삼각형에서 각 세타 크기가 일정함, 세변 길이 비율, 삼각형 크기에 관계없이 일정함을 이용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고 하고, 얘네들 통째 삼각비라고 한다. 그림 그리는 방법 설명했고, 거기 밑에 쪽에 표 보시면 자, 우리 특수각 삼각비 해갖고 30도, 60도, 45도 저번 시간 설명했던 거 쭉 나와 있습니다. 맞죠? 그거 외워주셔야 된다. 저번 시간에 했죠? 오케이, 그럼 여기 해결됐고, 자, 111페이지 갑니다. 111페이지. 자, 111페이지. 그래서 삼각함수의 뜻. 삼각비는 직각삼각형으로 정의한 값이기 때문에 각의 제한 조건이 있다. 왜요? 삼각형이니까. 삼각형이면 몇 도를 못 넘어가지? 180을 못 넘어가. 그래서 각의 제한이 있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직각삼각형으로 정의한 값이기 때문에 각의 제한 조건이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각도를 좌표평면으로 데리고 가게 되면 임의의 일반각으로 확장한 것이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 임의의 일반각으로 각을 확장한 상태에서 배우는 게 삼각함수다. 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야. 오케이? 대충 내용 알 것 같고, 그리고 그 회색 박스 안에 삼각함수의 뜻. 자, 요 그림이 모든 교과서에 나와 있는 삼각함수 그림이거든요. 삼각함수 유도 그림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이 그림에 신경 쓰는 순간 여러분들 삼각함수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알았죠? 이거 그림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야. 한 번만 눈으로 보고 그냥 좌표평면으로 데리고 왔고 끝. 이게 끝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 길이 r인 원위의 p, x, y라는 점에 대하여 동경 OP가 나타내는 일반각을 세타라 한다면 사인 세타 값은 우리가 r분의 y고 r분의 x고 x분의 y고, 이거 몰라도 된다고. 그래서 이런 함수들을 세타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함수라고 부르겠다. 끝이고요. 거기 설명 필요 없다고요. 알겠죠? 설명 내용을 읽지 말라고. 읽으면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진다고. 그래 놓고, 자, 참고는 보셔야 돼요. 참고. 이 삼각함수들을 우리가 이제부터 갖고 놀 거예요. 삼각함수라는 친구를 갖고 놀 거예요. 근데 사인 세타를 통째로 괄호 치고 제곱, 코사인 통째 제곱, 탄젠트 통째 제곱. 이제 중학교 때는 제곱이 없었지만, 그렇죠? 삼각함수 값을 제곱할 일이 없었지만, 이제 고등학교 때는 막 제곱들도 붙어서 나올 모양이에요. 나오는데
이 통째의 제곱은 삼각함수의 제곱은 어디다 붙이느냐? 각도 앞에다 붙여. 사인 제곱 세타 이런 식으로. 굳이 순서대로 읽는다면 코사인 제곱 세타, 탄젠트 제곱 세타 이렇게 합니다. 알았죠? 자, 이유는 대충 예상이 되죠? 그쵸? 대충 예상이 되죠? 괄호 치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괄호를 안 치고 제곱을 붙이면 각도 세타가 제곱된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디다가 먼저 붙여주는 거예요?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탄젠트 제곱 세타 이렇게 나타내기로 한 겁니다. 알았죠? 오케이. 자, 그거 방식만 설명합니다. 그 다음 22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22번. 이거 속도 쫓아오셔야 되는데 쫓아오고 있는 거 맞죠? 표정들이 많이 어두워요. 금요일 표정이라서 그런가? 금요일 그 뭔가 이제 주말을 앞두고 모든 체력을 소진한 표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표정이 안 보이니까 잘 모르시지만 그 낯빛이 어둡다고 해야 되죠. 굉장히 어두워 보입니다. 자, 그래서 22번 갈게요. 사인 405도. 405도. 그 다음 코사인 405도. 왜 나온 거야? 탄젠트 405도. 자, 이 값들을 구하세요 해갖고 문제가 출제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이 친구 저번 시간 복습을 위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특수각 삼각비인데 저번 시간 복습을 위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일반각 배우면서 뭐라 했더라? 몇 도는 날려버릴 수 있다고 했더라? 360도는 없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405도 360 넘어가잖아요. 이런 친구들은 360만큼 빼시면 돼요. 빼니까 얼마야? 결국에는 이 친구는 결국 405도지만 한 바퀴 돌고 45도 갔기 때문에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 C초선을 X축 양의 방향에 고정하고 동경을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면 우리 눈에 보이는 건 45도짜리가 보이고 있는 거다. 알겠지? 이 45도에 대한 사인 값을 찾아달라고 되어 있는 거다. 근데 45도에 대한 사인 값, 즉 직각삼각형을 우리가 이렇게 그릴 거예요. 나중에 왜 이렇게 그리는지도 설명해 드릴 거지만 그릴 거예요. 그리고 나면 45도에 대한 삼각, 직각삼각형의 삼각비는 일정합니다. 그게 특수각 삼각비예요. 그래서 사인 값 얼마? 2분의 루트 2가 그대로 답이라고. 됐죠? 그럼 코사인 얘도 뭐예요? 45도죠? 2분의 루트 2고요. 이거 탄젠트 45도랑 똑같다고요. 얼마죠? 1이에요. 이렇게 답 적어달라는 뜻입니다. 근데 요건 뭐 어렵지 않다. 저번 시간에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12페이지.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삼각함수입니다. 자, 삼각함수 값 구하기. 요 친구가 본격적인 삼각함수 값 구하기. 자, 24번. 책이 순서가 엉망이라서 삼각함수 값 구하는 걸 설명을 해놓고 얘가 나와야 되는데 구조가 이상한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문제 풀기 위해서. 알았죠? 자, 어떻게 풀 건데요, 선생님? 우리가요, 삼각함수 값을 풀 때에는 좌표 평면에 그림을 그려서 풀 거예요. 좌표 평면에다가 그 각에 대한 우리가 동경을 그려서 그림을 그려서 풀 거예요. 자, 좌표 평면을 이용해야 돼요. 자, 좌표 평면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용할 때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자, 삼각함수의 숫자값. 어떤 교재도 이렇게 안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냥 하라는 대로 하시면 돼요. 자, 삼각함수의 숫자값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바뀌는데요? 부호만 바뀌는데
부호는 누가 결정하느냐? 동경의 위치가 결정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숫자값은 특수화 삼각비로 구해주시고, 삼각함수의 부호는 동경의 위치로 결정해요. 그럼 동경의 위치로 부호를 결정하려고 그러면 외워야 될 게 있어요. 부호 어떻게 결정되는데 이걸 외우셔야 되거든요. 자, 그게 뒤쪽에 나올 텐데 우리는 미리 땡겨다가 선생님이요 외우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자, 동경의 위치라는 건 4분면의 각이라고 말해줬죠. 그럼 여기에 멈추면 몇 4분면 각? 1. 요거 2, 3, 4. 됐죠? 1, 2, 3, 4인데 얘네들 순서대로 1, 4분면 올 전부, 그 다음 2, 4분면 사인, 그 다음 3, 4분면 탄젠트, 4, 4분면 코사인. 요 그림의 단어를 외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쉽게 외우려고 얼싸 요거 T자 빼갖고 얼싸안고라고 외웁니다. 얼싸안고, 얼싸안고. 알겠죠? 얼싸안고, 얼싸탕코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됐죠? 외우셔야 돼요. 얼싸탕코. 그럼 이게 뭔데? 이 단어들이 뭔데? 플러스인 값을 말합니다. 이 노란색들이 뭐라고요? 플러스인 값. 플러스 값들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 빼놓고는 뭐라는 거야? 마이너스라는 뜻이죠. 삼각함수. 즉 만약에 동경이 여기에 멈춰있는 삼각함수를 구했대요. 알겠지? 그럼 사인은 부호가 뭐고? 플러스 부호, 나머지 코사인 탄젠트는 마이너스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자 동경이 여기에 이렇게 4, 4분면의 동경이 멈춘 친구 각도에 대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해주게 되면 누구만 플러스고 코사인만 플러스고 나머지 사인과 탄젠트는 부호가 뭐라는 거예요?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방법으로 우리는 삼각함수 값을 구해야 합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24번. 24번도 그렇고 26번도 그렇고. 자, 교재의 풀이 신경 쓰지 마세요. 알겠지? 교재 풀이대로 풀면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고 저런 문제는 저렇게 풀고 나중에 뒤에 가서 또 다른 문제는 다르게 풀어야 돼요. 방법이 삼각함수 값 하나 구하는데 방법이 3가지, 4가지가 돼버려. 그러니까 삼각함수가 어려워진 거야. 그러지 말라고. 어차피 한 가지 방법으로 쫙 해도 다 풀리거든. 알았어요? 이건 여러 가지 방법을 알 필요가 없어. 쓸모없어. 여러 가지 방법을 알아도 뭐라고? 쓸모가 없어요. 쓸모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친구 한번 24번 풀어볼게요. 자, 원점과 P 마이너스 3,4. 자, 좌표편면에 원점과 마이너스 3,4. 여기에 P라는 친구가 있답니다. 그리고 여기 원점이 있답니다. 그리고 얘를 이은 반직선, 이렇게 이은 반직선이 있답니다. 반직선이니까 뭐 더 연장이 되겠죠? 이렇게 연장이 되겠죠? 반직선이 있답니다. 자, 그때 얘를 동경으로 하는 각이 세타래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졸면 안 돼요. 졸면 안 돼요. 물어요.
이거 삼각함수 이거 졸면 개망해 진짜. 간다. 여기 C초선부터 동경까지 이렇게 가는 게 세타예요. 그런데 이 세타, 이상하게 생긴 이 세타에 대해서 사인값, 코사인값, 탄젠트 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된 거거든요. 이렇게 출제가 된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세타가 이렇게 생기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직각삼각형에서 나온다면서. 맞죠? 세타가 90도 넘어가면 직각삼각형에다 넣을 수 있니 없니? 없잖아. 그런데 내가 어떻게 값을 구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어떻게 값을 구해? 이렇게 되겠지.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를 설명해 드린 거예요. 보세요. 좌표평면에 저렇게 그림이 그려졌을 때 삼각함수의 숫자 값은 특수각 삼각비로 라고 표현되는데 요건 각도가 진짜로 특수각일 때 사용하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처럼 그냥 좌표로 주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알겠지? 좌표로 주어졌을 때는 직각삼각형의 변의 길이 비율로 숫자 값을 결정하셔야 되겠죠? 그치? 사인 그러면 저번 시간에 S자, 코사인 C자, 탄젠트 T자 해갖고 변의 길이비로 하셔야 돼요. 자, 직각삼각형 길이비. 근데 직각삼각형을 그릴 수가 없는데 어떻게 변 길이비를 하지? 자, 직각삼각형 그리는 방법을 아셔야 되는데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동경의 끝에서 X축에다가 수선을 내려 박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무조건 어떻게 하라고요? 동경의 끝에서 무슨 축에? X축에 수선을 박으셔야 돼요. 박은 아니죠. 한글도 못해. 박는다. 알겠죠? 진짜 모를 거라고 생각하셨군요. 그러시면 안 돼요. 잠 깨우려고 한 거예요. 자, 뭐라고요? 무조건 동경 끝에서 X축에다 박아야 돼요. 그러면 봐봐. 만약에 동경이 이렇게 생겼어. 동경이 여기 있었대. 이렇게. 그러면 직각삼각형 어떻게 그려야 돼? 이 동경 끝에서 X축에다가 이렇게 박아야 돼. 알았죠? 자, 만약에 동경이 이렇게 생겼어. 사사분면에 이렇게 동경이 왔어. 그러면 동경의 끝에서 무슨 축에다 박아야 돼? X축에다가 이렇게 박아야 돼.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무슨 축에 박아야 된다? X축에 박아야 돼. 안 그러면 틀려. 알겠지? X축에 이렇게 박을 거고, 그럼 선생님 누가 세타예요? 얘가 세타야. 누가 세타예요? 무조건 얘가 세타야. 요 직각삼각형에 X축에다 박는 순간 여기 원점에 붙어있는 요 각도가 세타야. 원점에 붙어있는 각도가 뭐라고? 세타라고 생각하고 삼각함수 값을 구하면 돼. 알겠죠? 요 친구가 세타라고 생각하고 삼각함수 값을 구하면 돼. 이렇게 좌표면 괜찮은데 얘가 세타라고 생각하고 숫자 값을 구하면 돼. 알겠지?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게 이렇게, 자, 직각이 여기 있어요. 얘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중등부 때 이 삼각비가 어려웠던 친구들은 무조건 이쪽에다가 세타, 여기다 직각, 오게끔 한 번 더 그림 그리면 돼. 알았죠? 이 상태에서 틀리더라고. 삼각비 공부가 덜 된 애들은 여기서 틀려버리더라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여기까지 오면 다 온 거거든. 진짜 거의 도착 지점까지 다 온 건데 여기서 실수하는 애들이 있어서, 아, 그러지 말고 공부할 때 이렇게 그려.
그 얘기 해준 거야. 알겠지? 근데 나는 실수하네. 그럼 그냥 풀면 돼. 잘 봐. 자, 할게. 사인. 세타가 여기 있어. 이게 왼쪽 아래각이야. 직각. 이게 오른쪽 아래각이야. 그럼 사인이면 이렇게 빗변 높이 이렇게 생긴 거지. 그럼 내가 여기서 사인이면 요렇게지. 알아듣겠니?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인지 알아야 되겠지. 요거 얼마일까? 야, 얘가 3이야. 얘가 4야. 그럼 여기 얼마니? 아, 3, 4, 5지 뭐. 피타고라스의 수. 알지? 3, 4, 5. 6. 6. 6. 6, 80. 알고 있는 거죠? 52. 13.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집에 가서 찾아갖고 외우고 와. 피타고라스의 수라고 쳐갖고 뭐하고 와? 몇 개 외워야 돼. 안 그러면 이거 매번 피타고라스를 할 수는 없잖아. 엄청 귀찮아져. 외워야 돼. 아마 중3 때 삼각비, 이 특수가 삼각비 배우면서 선생님들이 이 피타고라스의 수를 알아야 됩니다 하고 피타고라스 설명할 때든 삼각비 설명할 때든 외우세요 하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을 거거든요. 좋아, 까먹었다 이거. 괜찮아. 요즘은 누가 있어? 잼민아이가 있잖아. 잼민이한테 물어보고 와. 잼민이 너무 잘 알아. 가끔 거짓말 하거든. 야, 사기치지 마. 딱 한마디 하면 사기 안 쳐. 알겠지? 그래서 잼민이한테 물어보고 피타고라스의 수를 외우고 옵니다. 그래서 3, 4, 5고요. 그럼 사인 값은요? 5분의 얼마라는 거죠? 4. 사인의 숫자 값은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5분의 4. 됐죠? 자, 코사인 숫자 값은 이렇게 가는 거겠죠? 그럼 5분의 얼마? 5분의 3. 자, 탄젠트 숫자 값은 어떻게 가죠?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3분의 얼마? 4.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뭐 해줘야 돼? 숫자는 정했어. 그 다음에 뭐로 부호를 정해야 돼? 동경의 위치로 부호를 결정해야 돼. 그치? 동경이 누구만 플러스래? 사인만 플러스고 나머지는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사진 찍어주시면 돼요. 자, 사진 찍어주시고 연달아서 바로 밑에 것도 또 해드릴게요. 근데 그때는 저렇게 한글 다 안 적을 거예요. 바로 합니다. 바로 가요. 바로 갑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한글을 틀리니까 자꾸 미소를 보여줘서 종종 한글을 좀 틀리도록 해볼게요. 쉽지 않아요. 한글 틀리는 거. 근데 한글을 좀 종종 틀려야 돼요. 이게 수학이 저는 막 재밌거든요. 이거를 막 설명하면서 희열을 느끼는데 여러분들은 좌절을 느끼죠. 그쵸? 저는 희열을 느끼고 여하튼간 근데 여러분들도 엄청 익숙해지시면 이거 잘할 수 있다. 잘하실 수 있습니다. 자, 봅시다. 거기 26번 뭐라고 적혀있어요?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이렇게 돼 있죠. 세타는 마이너스 3분의 파이일 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이 값을 구하십시오. 자, 똑같이 삼각함수 값을 구해야 해요. 알겠죠? 근데 지금 마이너스 3분의 파이라고 되어 있어요. 코드법으로 주어졌거든요. 거기다가 또 우리 중학교 때 안 봤던 마이너스가 달려서 음각이에요. 이러면 당황하실 수 있거든요. 그림 그리라고요. 당황하지 말고 뭐 해보라고? 무조건 그림 그리는 거야. 자, 초반 공부할 때는요 다 필요 없어요. 아는 게 있어야지 뭐. 내가 아는 게 하나도 없어. 그림 그리는 거 빼놓고. 그래서 그림 그려야 돼요. 자, 좌표 보면 y, 0, x 해놓고. 자, 마이너스 3분의 파인데 어느 쪽으로 가야 돼? 시초선에서 시계 방향으로 가야 돼요. 알겠죠? 시계 방향으로 가는데 자, 3분의 파이면 파이가 180이니까 몇 도 가야 돼? 60도 가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쪽으로 몇 도 가겠다? 60도 가겠다. 오케이. 마이너스 쪽으로 60도 가는 거야. 됐죠? 동경 그렸죠? 그럼 끝난 거야 이거. 왜? 동경 그렸어. 그럼 뭐 해야 된다고? 동경의 끝에서 무슨 축에? X축에 수선을 때려 박아야 된다고. 이렇게 때려 박는 거야. 때려 박았죠? 근데 이 60도면 특수가 삼각비 아니에요? 맞죠? 자, 60도 쳐다보는데 비율 얼마? 바로 안 나온다잉. 루트 3. 30도 쳐다보는데 비율 얼마? 1. 90도 쳐다보는데 비율 얼마? 2. 저번 시간에 했죠? 이렇게 딱 적은 다음에 그러면 숫자값 결정되는 거야. 사인 얼마일까? 사인 2분의 루트 4. 자, 코사인 얼마일까? 코사인 얼마니? 2분의 1. 탄젠트 얼마니? 루트 3. 결국 몇 도짜리냐면 60도일 때의 삼각비야. 사인 60 얼마야? 2분의 루트 3. 코사인 60 얼마야? 2분의 1. 탄젠트 60 얼마야? 루트 3. 됐지? 숫자 값은 이렇게 여러분들 원래 알고 있던 특수각으로 나온다. 숫자값 나왔지? 그 다음 뭐 따로 정하면 된다고? 부호, 헐, 싸, 탄, 뭐, 코. 그래서 코사인만 뭐다? 플러스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이게 답이야. 알았죠? 자, 사진 찍어주시고.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삼각함수 값을 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에 있는 책의 풀이는 볼 거 안 볼 거? 보지 마세요. 이 책의 풀이 보시면 피곤해진다, 어려워진다, 힘들어질 거야. 알았지? 오케이? 힘들어지지 말자. 자, 이렇게 해놓고 113페이지. 자, 113페이지 보세요. 아까 설명한 거요. 얼싸탄고 끝! 이 위에 그림 아래 그림 다 볼 필요 없어요. 알았죠? 뭐가 끝? 얼싸탄코 콜. 오케이. 자, 삼각함수 값을 보고 끝. 됐고요. 이제 114페이지. 자, 114페이지로 오면 방금 봤던 요 부호들을 갖고 뭔가 해보세요, 뭔가 풀어보세요 해갖고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삼각함수 부호 보고 풀어달래요.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상은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알았죠? 자, 얼싸탄코만 잘 외워주시고, 얼싸탄코만 잘 외워주시고. 자, 114페이지 잠깐 3분만 딱 쉬었다가 바로 풀게요.